그 다음에 심이라는 글자도 그렇습니다. 심. 자, 심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임찬 박사가 번역한 직학연구라는 책에서 제가 따왔어요. 따왔어요. 왜 따왔겠어요? 내가 다 연구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그냥 따왔어요. 근데 내 연구인 것처럼 말하면은 도둑질인데 누구한테 따왔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좀 게으른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왔어요. 자, 그 기절을 보죠. 노자에는 심자가 10번 나온다. 마음의 기관이라는 의미와 모종의 정신상태라는 의미 혹은 의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인식활동이라는 의미와는 무관하다. 논어에는 심자가 6번 나오는데 의미가 노자보다 더 단순해서 그저 일반적인 의미일 뿐이다. 묵자의 초기 묵가 저술 속에서 심자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철학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논어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국 중후기에 들어오자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 장자, 관자, 맹자, 순자 등에서는 모두 심을 인식론적 의미로 사용하면서 중요한 철학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렇죠? 심은 이제 이분의 이제 설명을 제가 대신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맹자는 장자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직하 그 흐름 속에 있었어. 그런데 맹자는 공자의 덕치가 왜 제대로 된 주장인지 그것을 굉장히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말해줘요. 그 논거라는 것이 뭐냐? 인간은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덕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요. 덕치를 해야 된다. 당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맹자는 왜 우리는 덕치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덕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까지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공자는 인간은 덕치를 해야 된다. 덕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면은 맹자는 왜 인간은 덕치를 해야 되는지, 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밝혀줬다. 맹자가 밝힌 그 근거를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요.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거의 다 비슷한데 먹고 배설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데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냐? 동물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는 4가지 마음 현상이 있어. 4가지 심리 현상이 있어. 4가지 심리 현상이 있어. 그 4가지 심리 현상을 맹자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 써드릴까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단이란 건 뭐예요? 단서, 실마리 그 말이에요. 단서, 실마리. 4가지 단서 중에 첫 번째가 인해단. 인해단이 뭐냐? 뭐예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내가 왜 이렇게 대충 쓸까요?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써요. 자, 측은지심. 인해단, 측은지심. 인해단이 측은지심이다. 그 말은 맹자가 인간은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측은지심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측은지심을 잘 발전시키면 인을 이룰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인지단을 가지고 있어. 인지단. 인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라고. 단은 단서라는 뜻이죠. 단서. 실마리. 실마리. 그 다음에 의가 뭐예요? 의가 수호지심. 수호지심. 우리가 의하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 의를 이룰.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수호지심. 길가에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죽으라고 패고 있어. 패고 있어요. 어떤 여성이 남성을 패고 있어. 그러면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다냐? 왜 저렇게 때린다냐? 참 저 여성 못됐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확 생기죠. 나쁜 일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 상황을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탁 생겨. 그 탁 생기는 걸 보니까 아, 너는 의로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예지단은 뭐예요? 예지단은 사양지심.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고 싶어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는 우리 인간은 그냥 덥석 먹지 않죠. 먼저 뭐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도 드세요 그러잖아요. 드세요. 그러니까 드세요. 그럼 그 사양하는 아주 원초적인 마음이 있다고 맹자는 믿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완성체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이룰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의 단은 뭐예요? 시비지심. 아무리 어려도 딱 보고 시비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런 원초적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의 예지 가운데 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를 가질 가능성,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맹자가 봤을 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동물은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인의 예지를 이룰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다. 단서. 그 단서가 뭐냐? 단서를 맹자는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네 가지 심리 현상. 네 가지 마음으로 본 거예요.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 아, 그러면은 측은지심, 꽃사슴한테는 시비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측은지심이 없죠. 그러면 사자한테 수호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네 가지 심리 현상, 이 네 가지 마음은 사자, 호랑이, 토끼, 쥐, 심지어는 벚꽃 이런데 어디에도 있으면 안 돼. 오직 인간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달라지고 인간인 이유가 맹자는 사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단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 네 가지 단서는 뭐냐? 그것은 마음 현상이에요. 마음 현상.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심리 현상, 어떤 마음의 현상, 이것을 근거로 맹자는 인간을 인간으로 이해해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맹자 안에서는 범주예요, 아니에요? 범주로 쓰이고 있죠. 범주로 쓰이고 있죠. 공자 안에서는 앞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범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맹자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맹자 철학은 없어져요. 공자 안에서, 논어 안에서 마음이라는 글자를 빼도 그 논어의 이론 구조는 흔들림이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뭔 주라고 그래? 이거를 범주라고 그래. 범주.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그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혹은 그 글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도 그 글자를 범주로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직학 이전에 초기의 새 철학자들은 정, 심, 기 이것을 범주로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후기에 맹자랄지 순자랄지 장자는 정, 심, 기를 철학적 범주로 썼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장자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장자는 기이론론자다. 그러면 장자 안에서 내 마음의 현상은 정신 현상이에요? 기의 현상이에요? 기의 현상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변화는 다 기의 변화예요. 기의 변화. 이 세계에 생겨나는 것은 전부 다 기가 모인 거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 늙은 것은 다 기가 늙고 변하는 거고, 기는 안 늙어요. 기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기가 그 형태를 잃고 풀어지는 것이다. 이 세계는 전부 다 뭐예요?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노자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자 철학하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 네 글자가 뭐였어요? 유무상생. 유무상생이란 말은 이 세계는 유의 가닥과 무의 가닥이 꼬여서 이 세계는 관계로 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이것이 노자의 관계예요. 주역의 관계는 음과 양이 서로 섞여서 되어 있다. 섞여서 되어 있다. 음과 양이 섞여서 되어 있다고, 주역은 음과 양이 섞여서 되어 있다고 말했고, 노자는 유와 무가 꼬여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섞여서 되어 있다는 말과 꼬여서 되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꼬여서 되어 있는 것과 섞여서 되어 있는 것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주역의 태극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다 다 눈깔이 있죠. 눈깔이 뭐예요? 반대편 거를 눈깔로 쓰는 거예요. 그거 뭘 말하기 위해서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 속에, 아니,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기가 있어요. 노자에서 유 속에 무가 있어요, 없어요? 유 속에 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 속에 유가 없죠? 유 속에 무가 없어요. 유와 무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도덕경에서 유와 무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주역에서 음과 양은 같은 관계론이라고 해도 섞여 있는 거예요. 장자의 관계론은 무엇의 관계론이에요? 기의 관계론. 기라는 것에 다양한 관계로 이 세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자 사상은 관계론이에요, 아니에요? 관계론이 아니죠. 뭔 진론이에요? 본질론이에요. 그 본질론을 지탱하는 핵심 범주가 뭐예요? 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관계론이 뭐냐? 노자, 주역, 장자, 그 다음에 불교 반야학. 이게 네 가지. 반야학은 뭐예요? 관계론인데 더 과감하고 넓은 관계론이에요. 반야학의 관계론을 표현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인연.
인연이라는 단어 전부 기억나시죠? 인연이에요, 인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론 전부 설명했고, 본질론도 다 이해했고, 공자, 노자, 맹자, 순자, 장자를 거의 다 어떻게 느낌을 갖게 됐죠?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느낌을 갖게 됐죠. 이제 장자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